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올바르지 않는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으로 근무하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속 공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 형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 징역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만약 직원 잘못으로 징역도 받는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벌금형만 받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고용인의 고의과실 등 기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손해배상하죠. 지금 5번 문제는 뭐예요? 직원도 잘못한 게 없고 그렇다고 사장이 잘못했다는 말도 없으니까 손해배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틀린 것은 답 4번입니다. 첫 번째,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실비는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죠. 52번의 수수료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교부 보존 의무가 없고요. 매수신청 대리 보수는 교부 의무는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예,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건 위반이지만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건 위반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1번의 답 4번이고요. 12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하는 게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있습니다. 개공 등, 개공 플러스 소공, 개공만 해당되는 거 31번에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의무,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은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2번. 즉 보조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이런 것들은 2번이 답이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 4번이죠.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1번은 이전 후 등록 간청에 신고해야 되니까 A군이 아니라 B군에 신고합니다. 2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번 틀렸습니다. 이 관할구역 A에서 B군으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니까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 되죠. 그 두 건 모두 한 건 가태료, 두 건 업무정지를 송부하는 게 아닙니다. 맨 먼저 받은 2017년 2월 27일 날 50만 원 가태료 받은 것은 이전 신고를 하는 2018년 5월 16일자로 봤을 때는 1년 넘었잖아요. 송부 안 합니다. 1년간 행정처분 기록만 송부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전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 정의합니다. 답이 4번이고요. 5번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만약에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다면 절대적 취소겠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4번 옳은 것은 답 4번인데 1번은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할 시기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업무 개시 전, 이건 X입니다. 등록 신청한 때 해도 되고요.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이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거는 X라고요. 시행규칙까지 다 본다면. 자, 그래서 14번에 1번 틀렸고 2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모든 고용인은, 모든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답 4번이고요. 15번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한 1번, 2번 전부 휴업한 경우, 재개한 경우 1번, 2번 즉 사전신고입니다. 1, 2, 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이유가 1번은 휴업한 경우, 2번은 휴업 재개한 경우, 3번은 즉시, 이게 다 틀렸습니다. 즉 미리 사전신고해야 된다고.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모두 사전신고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후기 때문에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4번은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되립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만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는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100만 원 이하가 되립니다. 예,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인터넷에 수험생 올려놓은 걸 보고 참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제가 암기하는 거는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돼 있어요. 휴. 너는 휴만 있다고 했잖아. 휴업만 했잖아. 근데 재개도 없고 변경은 없잖아. 이렇게 대가리 하나만 해놨기 때문에 이 휴 안에는 휴업,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왜 폐로 안 했냐. 폐로 해버리면 또 그럼 휴가 없는데, 그리 따지면 글자 한 글자니까 이 대가리가 무슨 대가리인지는 꼭 휴업 3월 초가 무단휴업만 있는 게 아니라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다 있다고요. 네가 대가리만 하면 된다 해서 나는 휴업만 생각했더니만 폐업도 있고 재개도 있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6월 초가 무단휴업 하나만 임의적 취소고 그 외에 3월 초가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칙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평균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라는 걸 거북하게 생각하시고 이해 좀 시켜봐라, 맨날 암기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벌칙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100만 원 과태료고 500만 원 과태료 아니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그 2차 과목은 거의 암기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6번 옳은 것 답 3번인데 1번은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건 거래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영수증, 금융계약서, 정정신청서 이런 거 법정서식 없습니다.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는 것 출제됐습니다. 3번, 2번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이나 모두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입니다.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X입니다. 물론 7일 이내 공개입니다. 또 너무 공부 많이 하는 분은 7일이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7일 대신에 5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X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온 거는 O입니다. O 맞습니다. 3번. 4번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6번에 답 3번입니다. 17번 1번이 답입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입니다. 처리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이런 건 자꾸 틀리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틀리보고 아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자, 그 다음에 18번 답이 5번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있나요? 이게 암기 프린트에도 11번? 16번. 예, 16번 맨 밑에 있죠. 16번 맨 밑에. 이것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계약금 등.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 7명이죠. 계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3명이죠.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 이거 암기해야 되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도입됐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예치와 관련돼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답 5번입니다. 19번은 답 3번인데 1번은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보존은 해당 사항 없다 했죠. 그 다음에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금인신청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인신청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인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되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성관주요문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필요적 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X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도 출제됐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20번 5번이 답입니다. 1번은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그 다음에 2번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 교부는 3번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맞습니다. 4번 확인설명서 4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이다. 5번이 설명하거나 이 말이 틀렸습니다.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 21번 틀린 것 답 5번인데 1번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한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만 원이지만 3번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4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5번이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판례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2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3번 2개입니다. 기역, 리얼 2개가 맞습니다. 기역 특히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오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서울에도 빈집이 엄청나게 많다. 남구로역에 가보니까 진짜 빈집 많더라고. 남구로역 디지털,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해가지고 바로 옆에 극과 극이에 옆에 바로 옆에는 높은 빌딩 있고 또 옆에는 보니까 40년 된 집 비어있는 거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를 낼 수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차도 못 다니는 길이에요. 그 건축법에 대지는 4m 이상,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죠. 2m 이상. 그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 돼야 되잖아요. 4m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내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건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되니까 40년, 50년 되놓으니까 뭐 사람 살지를 못한다더라고요. 저도 견학 가봤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그 연수교육 받으면서 가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빈집이. 이게 지금, 그래서 기억은 중요해요. 이게 좀 시대에 지금 정책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리얼 맞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서브노트 88페이지에 있나요? 그 8개 법률 있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8개 법률에 건축법은 포함되지 않죠? 건축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전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미음 마지막으로 즉시 교부해야 된다. 신고 필정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걸 그러면 보면 즉시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행을 했으면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시가 뭐가 있느냐면 5개가 있는데, 재개신고, 휴업했다가 재개신고, 휴업을 했다가 재개신고, 휴업 재개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휴업 재개신고를 하면 휴업할 때 등록증을 반납했죠. 반납한 걸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적시 돌려줘야 돼요. 재개신고하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적시.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하면 적시 재교부 해줘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하면 적시. 이거는 서식에 있어요. 시행규칙 서식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낯선 지문, 별로 자주 안 들어봤던 지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려가 틀린 거,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22번에 답 3번이고요.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 다 포함이죠. 경미한 과실도 포함입니다. 2번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은 못합니다. 무등록업자 못한다 했잖아요. 등록되고 나서,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등록 통지서에 등록됐다고 통지서 보내면 거기에 적어놨어요. 보정 설정 증명 서류 가지고 와서 등록증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등록은 돼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이렇게 해도 다 맞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협회 회원은 3번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 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각각 1억, 5억 이상입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이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 했는데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있죠. 없다가 아니라 제가 말 없다라고 잘못 읽었는데 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판례입니다.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되죠. 1번 맞고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즉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특별시, 시자 없나요? 특별만 돼 있어요. 특별시라고 돼 있어요. 네, 맞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자가 잘 안 보여서 혹시 빠졌나 싶어서요. 네, 시도조례. 혹시 특별시 이런 거 빠져도 혹시 오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럼 오타면 답이 2개면 2개로 OMR 카드 체크하면 됩니까? 묻던데 체크는 하나만 해야 돼요. 답 2개라고 생각하고 내는 건 없어요. 절대. 내가 생각할 때 답이 2개라도 그 중에 1개만 체크하고 나와야지 2개, 답이 2개라서 2개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 가급적이 뭐 볼펜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미리 OMR 카드에는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요. 시험지에다 적지 OMR 카드에다가 미리 볼펜, 빨간 볼펜을 적어놓고 나중에 사인펜으로 적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묻던데 그게 돼 있어요. 모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만약에 채점 잘못된 책임은 모두 수험생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인식 못하면 그 컴퓨터가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가급적이면 그 답안지에는 아무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인펜으로만 하는 게 좋아요. 연필 같은 걸로 미리 해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던데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문제 풀고 바로바로 그냥 답 체크하는 게 좋아요. 한 문제 한 문제 모르고 나중에 하다가 한 개 비워놓고 하다가 또 한 개 올려서 쓰고 내려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가급적이면 특히 2차는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 같이 보내요. 2차만 1차도 2과목 같이 보죠. 그 한 번에 80문제 이렇게 체크하기는 10분 남았다 이러면 80문제 체크 못해요. 10분 만에.
손이 떨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손이 들들들 떨려가지고 마킹이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또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손 떨려가지고 옛날에 제가 같이 시험 보는데 옆에 여자분이 막 손 들들들 떨고 있는 거 꼭 잡아줬어요. 그 당시는. 그때는 잡아줘도 되는데 지금은 잘못 잡았다가는 잡히가 감옥 갈 수도 있으니까 떨건 말든 내버려둬야 돼. 못 잡아요. 요즘은. 저도 아들한테 데이트할 때 그냥 문자를 하트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걸 좀 유도하라고 해서 그냥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카톡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서로 사랑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 아무 증거 없으면 무조건 남자는 잡혀가요. 요즘은 조심하라고 해서 아들을 보고 또 함부로 덤비다가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는데 뭐 헤어지는데 연락하고 싶다 이렇게 하길래 하고 싶으면 해라. 하긴 한때 뭐 한 2번 해보고 예의상 2번 해보고 그래도 싫다면 끝내라고 했어요. 저 닮았는가 잘 잘리더라고요. 여자들한테 사귀다가.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에 3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죠. 옛날에는 계약 성립만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 말 없으면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거용 오피스텔 85,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죠.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그렇습니다.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라도 0.9 받을 수 있죠. 또 주거용이라도 85제곱미터 초과하면 0.9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냐 주택 외냐 구분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용도가 아니고요.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도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외지만 특별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렇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상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하죠. 5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임대차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간 경우에는. 그래서 24번에 5번입니다. 25번 옳은 것만으로 묶여진 것은 답은 2번이고요. 1번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니언에 있는 것처럼 보정 설정 여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임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맞습니다. 리얼에 등록 신청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 이렇게 해도 맞고요. 시군구 조례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시도 조례라고 하면 틀렸죠? 시도도 지자체고 시군구도 지자체인데 왜냐하면 시군구에 등록을 하니까 시군구 조례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가장 큰 시가 수원시죠. 수원시는 인구 지금 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구가 4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생긴 게 영통구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에 사무소 차리려면은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돼요. 영통구는 조례가 없어요. 비자치구니까.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니까 그냥 조례가 있죠. 리얼 틀렸고 미엄 맞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예, 반납은 모두 7일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하면 대표자 이 어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다 있죠. 사망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할 의무 없습니다. 규정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업 맞고 비업 등록증 분실을 훼손하면 과태료 받는 건 아니고 수수료만 내고 재교부 받으면 돼요. 분실했다고 과태료 받는 건 아닙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취소 3개는 청문한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청문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청문 3개, 반납 3개가 있다고요. 반납. 청문은 자격 취소,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가 있고 반납은 자격증,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은 하지 않는다. 반납은 하는데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비슷비슷하면서 좀 헷갈리니까. 2번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업무정지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맞습니다. 3번에 시도이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있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 7번 의견 진술 기회, 이 2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에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고요. 그것까지는 이행해서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5번이 답인데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 이내입니다. 5일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5일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5일이라는 표현.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5번이 답입니다.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은 간판 철거하는 것은 사무소 이전, 폐업신고, 등록 취소 3가지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 안 해도 되죠? 업무정지, 휴업 이런 거는 얼마입니까? 최고 길어봐야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 만에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간판 철거 의무 없다고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요. 4번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100만 원 받았다. 받을 수 있어요. 선고는. 판사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잖아요. 받을 수도 있다. 5번 바닥 면적과 상관없이 이 말이 틀렸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1의 제1호 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업소나 중개사무소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 28번 계약서 작성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상입니다. 1번에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필요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명을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디귿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틀렸습니다. 디귿도 리얼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죠.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분양권 다운계약서 1억 적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운계약서는 분양권을 많이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권은 양도소득세가 지금 50%잖아요.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를 현실적으로 적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계약서 적어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고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다. 미엄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익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예,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둘 다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업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틀렸습니다. 비업. 시옷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개사도 있으면 중개물을 수행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비역 이렇게 내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이거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공란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선생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가 아니라 다른 학원의 선생님 보니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공란으로 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하던데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이면 공인중개사법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안 되죠. 거래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문제에 이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는 반드시 서명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성명을 공란으로 두면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사가지고 중개해가지고 내가 다시 되팔아 줄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 적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30년 전에만 중개업을 했어도 그때는 뭐 하룻밤 사이에 두 배씩 남겨먹고 계속 미등기 전매하다가 맨 마지막 사람은 그냥 공란을 뒀다가 적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중국의 판핑 뭐 이름도 판빙빙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던데 400만 원 탈세했는데 1,400 벌금 때리더라고.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해요. 우습죠. 1년에 5,000명씩 사형시키잖아요. 중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거의 뭐 인구 13억 얼마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억도 넘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한족인 경우는. 여러 명이면 호적에 못 올려. 호적 올려면 한 우리나라 돈을 500만 이상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못 올리고 벌금 내야 되는데 500만 이상. 그러니까 그냥 딸 넣으면 그냥 호적에 안 올리고 다시 아들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힌 인원이 많이 있다고요. 중국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가수들하고 이미자 씨도 뭐 탈세 이런 거 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별로 아직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중국 같은 데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중국 가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이쁜 여자가 이거 아저씨 한국말도 하더라고. 이것 좀 가방 좀 들어주세요. 무거워 죽겠다더라고. 들어줄 뻔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으려고 했는데 그 들어줬다 그 마약 들어있으면 나중에 나가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 저는 뭐 중국말 되지도 않고 뭐 저 여자가 가지고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요. 저도 들어주려 하다가 아유 손이 아파서 못 들겠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잘못 들고 갔다가 사형당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로. 걸리면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가다가 특히 조심해요. 중국은 무조건 마약 사형입니다. 걸리면. 사형시켜놓고 우리나라에 통보해요. 미리 통보하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그 뭐 빼도 박도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사회에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사형 최고 많이 시킨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중국이 한 1년에 5천 명. 그 다음에는 미국이에요. 미국도 미개국이에요. 50개 주 중에서 미국엔 사형 있는 주가 많아요. 주마다 다 다르죠, 미국은. (29번)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고요.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 법률회계, 금융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 홀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4번이 이게 홀수가 아니고 짝수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이잖아요. 짝수잖아요. 중대한 흠결이에요. 사실 이거는. 왜 30명을 했는지 제가 국토부가 아니고 이 법무부 소관이죠. 법무부에 따지니까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0명이면 30명 해버리면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법조문에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명은 안 할 겁니다. 이하라도. 5번이 답인데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조정을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6조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준용합니다. 똑같습니다. 준용한다는 말은 그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 상가는 이번 시험에 확실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강의가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29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답 1번인데요. 30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번은 기소중지, 지난주에 포상금 비교하는 거 내드렸잖아요. 그거 한 프린트 다시 보세요. 기소중지 포상금 안 줍니다. 니은 이중등록 포상금 안 주죠. 무부양 3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이 3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디귿은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주지요. 검사가 공소제기는 했기 때문에, 따라서 2명이 같이 왔으니까 각각 50만 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이니까 25만 원씩 줍니다. 리얼은 불기소는 포상금 못 받죠. 불기소 처분.
그래서 답 1번입니다. 25만원씩.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번부터 보겠습니다.